테슬라와 리비안이 공장 투자를 확대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테슬라야, 올라야 된다. 테슬라가 유럽 지역 유일한 생산 거점인 독일의 생산시설 확충에 나선다는 건데요. 테슬라는 공개 포럼에서 내년 초 독일 그린하이드에 있는 베를린 기가팩토리 확장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7월 독일 지자체에 내놓은 기가팩토리 확장안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수를 연간 100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 생산량도 100기가와트시까지 확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는 이번 확장에 앞서 물 재활용 공장도 건설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비안도 제2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리비안은 내년 초 조지아에 건설할 계획인 두 번째 EV 공장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2030년 예정인 2단계가 완료되면 이 공장에서만 연간 4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일리노이주 제1공장의 최대 생산 캐파가 15만 대인 것을 감안하면 리비안은 2030년부터 연간 전기차 55만 대를 생산할 수 있죠. 테슬라와 리비안의 공격적인 행보,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는 루시드 주주인데 루시드 뭐하니?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첫 번째 기사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베를린에 유럽에서 유일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의 생산 능력을 확충한다는 소식이죠. 테슬라가 지난 3분기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항상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이 이번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한 점, 우려되는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걱정 매물 같은 것들이 많이 출회가 됐죠. 특히 기대를 받고 있던 사이버 트럭, 이쪽의 양산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럽 공략을 위한 채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기사의 주인공은 여기 나오는 리비안입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대항만이 아니면 거품이 잔뜩 낀 회사니 이렇게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곳 역시 제2공장의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생산 역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지금은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플레이어들은 초기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꼭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까요?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소재 기업들은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KB증권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광물 가격 하락에 소재 기업들은 더 예민하게 판가가 반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4분기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이 양극재 기업들은 과대평가 논란에서 전혀 자유롭지가 못하죠. 양극재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고점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졌는데요. 여전히 고평가된 국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매도를 그 문제점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는데요. 이런 분들은 직접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매도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분석으로 볼 수 있겠거든요. 잔뜩 꼈던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니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는 것, 이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배터리 자체를 만드는 셀 업체들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라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 수 있죠. 이건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3분기에는 괜찮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망을 보수적으로 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판가 하락이 예상보다 더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4분기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테슬라향 원통형 출하도 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증권가의 평가는 4분기에도 실적이 기대를 밑돌 거라는 거예요. 국내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4분기 그리고 내년 전망까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전기차라는 거는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산업이라고는 분명히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경제가 다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 경제만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역시 실물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지표를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미국 경제까지 나빠진다면 신차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면요, 국내 업체로만 두고 봤을 때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소재와 셀 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다른 대안도 있고요, 지금도 충분히 장사를 잘하고 있지만 셀과 소재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여기에 여전히 고평가 논란도 있는 만큼 2차전지 관련 종목에 접근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